네, 안녕하십니까. 자, 의료보험 오늘은 이제 5주차 산업재해 보상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제 그 예전에 여러분들 이제 태어나기 전 시대이긴 하는데 전태일이라고 아세요? 전태일? 그 노동운동가였는데 그 과거에는 고용주와 고용자 사이에서 갈등이 상당히 심했었어요. 지금은 뭐 근로기준법도 이제 강화가 됐고, 그 다음에 하루에 이제 업무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서 고용자들도 이제 고용주라고 하는 것은 사장님을 얘기하시는 거고, 고용자는 고용이 된 근로자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근로자들이 자기의 인권을 보호받고 주장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앞으로도 지금 주 5일이 안 되는 곳도 몇 곳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주 5일로 좀 변화됐고요. 앞으로 조금 더 복지 혜택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이제 전태일 같은 경우는 노동운동가를 한 이유가 근로기준법이 뭐 형식상 만들어지기만 했지 지켜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하루에 막 12시간, 3시간, 4시간 뭐 잠만 자고 일만 하고, 그다음에 임금도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제 사람으로서 살 수 없는 그런 시대 때, 그때가 70년대였죠. 갖고 그 다음에 80년대 넘어오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불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노조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돼서 산업재해 보상보험도 생겨나고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전태일이라고 하는 노동운동가가 그 분신 자살을 했었어요. 참고로 이거 한번 영화를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재해 보상보험이라고 해서 우리 그 첫날에 썼던 사회보장 기억하시죠? 사회보장에 세 가지를 썼었죠. 무엇을 썼습니까? 제가 사회보험, 공공구조, 사회서비스. 그 다음에 사회보험의 제도에 뭐가 있다고 했죠? 의료보장과 소득보장. 거의 한 학기가 거의 비슷하게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의료보장 안에는 뭐가 있었죠? 산업재해 보상보험.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의료보장, 건강보험 이렇게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산업재해 보상보험인데, 소득보장에도 산업재해 보상보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아니죠. 내 식구가 있어요. 내 식구가 있는데, 근무를 하고 계시는 아버지, 그 다음에 가정관리를 하고 있는 어머니, 그 다음에 군대를 갔다 온 백수 오빠, 그 다음에 서영대학교 최고의 명문가 보건의료 행정과를 다니고 있는 나, 이렇게 넷이서 오손도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께서 근로의 재해를 당하셔서 쓰러지셨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세 식구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건강이죠. 가끔 다른 답을 하는 학생이 있어갖고 점검상 해봤습니다. 답은 뭐라고요? 네, 아버지의 건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건강, 아버지가 아니라 어쨌든 근로를 하시는 분의 건강과 소득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 이루어졌는데, 한번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특징. 첫 번째 뭡니까? 고용주, 고용자 이렇게 있었을 때 고용주가 납부합니다. 고용주가 납부를 해요. 고용자는 수혜자예요. 수혜자는 뭐냐면 받을 수 혜택을 받는 자.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사장님 반 나 반 이렇게 납부를 했었잖아요. 받는 거 모두 다 받는다지만, 근데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특징은, 산재보험의 특징은 고용주가 납부를 전액 다 하고요. 100%. 그 다음에 고용자, 그러니까 근무하는 근로자가 수혜를 받습니다. 자, 어때요? 나쁘진 않죠? 사장님이 아니면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사장님이면은 조금 그럴 수도 있는, 하지만 길게 보게 되면 모두가 좋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험률이라고 제가 적겠습니다. 경험률은 뭐냐면, 집단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누구든지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확률을 말하는 거고요. 경험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갖고 일어날 확률이 다를 때는 경험률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자동차 보험 같은 건 경험률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 이렇게 어린 사람이 가입을 하게 되면 사고율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높게 받고,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이상이 되게 되면 사고율이 경력 때문에 적어서 보험료를 적게 걷듯이, 재해율이 높은 곳일수록 그 보험료를 많이 받고, 이렇게 지금 경험률로 계산해갖고 제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 계산은 어디든지 똑같은 게 아니라 경험률이라는 통계에 의해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정률제라고 적을게요. 정률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근로자의, 그러니까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정률로 계산을 하여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똑같이 얼마를 이제 보상을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임금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것은 정률제로 받고요. 자, 네 번째는 뭐니 해도 강제가입이죠. 강제가입. 강제가입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누구는 가입을 하고 누구는 가입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것을 관할하고 있는 공단 측에서도 이것을 좀 이렇게 위험 분산화시키는 게 매우 어렵다는. 그래서 이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보험 개념의 이론 배우셨죠. 그 개념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험 이론이기 때문에 강제가입, 국가에서 관장을 하고 강제가입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교재를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책을 보고 계시는데 산업재해 보상보험이라고 해서 이제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세히 배울 건데, 첫 번째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한다. 지금 강의 한번 보고 계시죠? 두 번째, 재해 근로자의 재활 복귀를 촉진하고 설치 운영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 제가 이게 좀 편집을 했습니다. 근로자를 보호를 해야지. 이런 거 있어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당신 아니더라도 나 누구든지 또 고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알아서 간두고 싶으면 다 가시오. 해놓고 나서 뭐 이제 좀 대우도 안 좋고 월급도 안 좋게 하고 복지 혜택도 안 좋다. 그러면은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면은 나중에 쌓이고 하다 보면은 그 회사도 도산할 확률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적당한 수준 인권을 보장하면서 그 이상의 대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하지만 뭐 이제 또 근로자들끼리 또 감정 싸움 나게 되면 문제가 되긴 하는 건데, 그 기본 이념은 고용주 입장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념으로 생각이 들어가고, 그거에 따라서 경제적 보상 및 정신적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산업재해 보상보험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험료라고 나와 있어요. 제 4조인데 이것은 보험료를 충당하고 징수하기 위하여 보험료 징수법에 의해서 근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징수법. 혹시 상세히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이 제가 이제 강의하는 근거는 요 제가 자주 보거든요. law.go.kr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산업재해 보상보험이라고 키워드를 찾아보시면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조금 번거로우시면은 제가 이제 오픈할 거니까 책하고 그 다음에 제 강의를 같이 보시면은 정리하는 게 더 쉬우실 거예요. 그다음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 정의를 왜 이제 이렇게 꼭 하고 들어가냐면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뭐든지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지 법적인 효력이 있다든지 오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업무상의 재해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할 때만 인정해 준다는 얘기고, 근로자 임금, 평균 임금, 통상 임금,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명시를 해줘야 되고요. 유족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 자녀, 부모, 이 순서가 처음에 이거예요. 이제 뒤에 나오긴 하는 건데, 그 사람이 당사자가 사망을 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거 유족연금을 받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순서죠. 첫 번째 배우자죠. 두 번째 자녀, 세 번째 부모, 네 번째 손자녀도 없다. 그럼 조부모. 원래는 이제 형제자매는 보통 없는데 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는 형제자매가 들어갑니다. 영촌이죠. 1촌, 2촌, 형제자매는 2촌. 네. 하지만 이 순서대로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그 다음에 부모보다는 자녀 먼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치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완치가 되거나 조금 완화되거나 건강의 회복을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치유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고요. 장애 아니에요. 장해예요. 장해는 이제 업무를 하다가 부상 또는 질병이 어느 정도 되긴 됐거나 남아 있었을 때 장해입니다. 단어 조심해 주세요. 그다음에 중증 요양 상태는 지금 요양을 해야 되는 기간이긴 하지만은 중증이기 때문에 악화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진폐라는 게 이제 한자어로 적혀 있지 않습니까? 뭐 분진을 흡입하여 폐 생기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뭐 분진을 흡입할 일이 뭐 그런 직업이 그렇게 많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분진을 흡입해서 생기는 병이 상당히 많아요. 환경보건학에서도 이제 나중에 배우실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폐에 대한 정의를 하나 더 나눴고, 그 다음에 2017년 10월 24일부로 출퇴근이라고 하는 정의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출가는 길에
사고가 났다. 이게 산재보험이냐 자동차보험이냐 그 논란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법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출근을 하거나 퇴근을 하는 시간에 사고가 생기게 되면은 이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 산재보험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정의에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이라는 게 또 따로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공적인 법으로 혜택을 받으려고 했었을 때 다른 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게 되면은 이 법은 거기서 제외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있어요. 공무원은 근로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사립학교 교직원도 근로자에 속하진 않아요. 왜냐고요? 모르겠어요. 저도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서운해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 군인은 군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에서 되면은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선원, 배 타는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어선원, 어부들 얘기하는 것이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여기 들어가죠. 에 따라서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에 따라서는 여기 나와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군의 고용활동이라고 적어놓은 거 있죠.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도움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 농업, 임업, 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은 한국표준사업분류표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에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규범을 정해놓는 거죠. 법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의 설립이라고 하는 건데 그동안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많이 언급해드렸잖아요. 이제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공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21조에 보게 되면은 청구 결정 통지 등 해서 그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9가지가 있네요. 휴업급여. 휴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급여를 일부 해준다는 얘기고 장애보상 일시금 또는 장애보상연금. 장애라고 했던 거 아까 정의 기억하시죠? 내가 업무상 질병 또는 상해를 받아서 더 이상의 치유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될 때 하는 것이 장애보상. 그 다음에 휴업. 세 번째는 간병급여. 이게요, 간병급여라고 하는 것이 건강보험에 혜택되지는 않지만은 긴 시간 동안 이제 그 간병인들도 급여가 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들어갑니다. 사실 좋게 하면 간병급여가 돼주니까 고맙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간병급여를 받을 정도면은 상당히 길게 입원을 해야 되는 장기 입원 환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그만큼 이제 치료가 안 될 거라고 예측하는 경우가 많고요. 좋게 보는 게 해석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원을 해주니까 수혜범위에 들어간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족보상 일시금. 아까 설명드렸던 사망을 했었을 시 이제 나머지 가족에게 위로금식으로 월급에 대해서 계산해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상병보상연금. 건강보험에서는 시행령에 언급되긴 했지만은 근무를 하고 있지 못하는 자에게서 생활비조로 지금 지원해주는 게 있거든요. 산재보험은 상병보상연금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장의비, 장제비 아니에요. 장의비라고 하는 것은 사망하고 나면은 장제를 행한 자에게 보통 상주한테 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직업재활. 직업을 위해서 재활하는 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고 8. 진폐보상. 아까 분진 관련된 거. 진폐유족 마찬가지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따로 규모를 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이제 1차적으로 지금 했던 강의는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인지를 하시고 다음 강의 보시기 전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5분 쉬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다시 또 강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